먼저 T1 강조 영상입니다. 자, 무슨 영상인가요? T1 강조 영상이죠. 왜? 영상을 보니 벤트리클 안에 물이 일단 까맣고 그 다음 표피, 즉 피하 지방을 보니 하얗기 때문이죠. 즉 물은 다크하게 나오고 지방은 브라이트하게 나오니까 T1 강조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MRI 영상을 볼 때는 지금처럼 영상이 나오면 우선 무슨 영상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영상의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 뭐 특징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영상에서 물과 지방을 찾아 브라이트하게 보이는지 아니면 다크하게 보이는지 신호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의 패턴을 보고 이게 무슨 영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 영상은 물이 다크하게 나오고 지방이 브라이트한 패턴을 띠니까 T1 강조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왜 물은 검게 보이고 지방은 밝게 보일까요? 정답은 조직마다 T1 이완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T1 이완이 뭔데 왜 T1 이완 시간 차이가 나서 물이 검게 보이고 지방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1 이완은 RF 펄스를 중단했을 때 인접한 다른 분자나 원자, 즉 격자에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종축 방향의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이완입니다. 격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스핀 레티스 릴렉세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종축 방향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롱기튜디널 릴렉세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T1 이완 시간이 조직마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T1 컨트라스트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T1 이완 시간이 조직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크기에 따라 분자 운동, 즉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T1 이완에서는 스핀의 세차 주파수가 주변 격자의 진동수와 일치할 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어 에너지를 쉽게 방출하여 빠르게 이완되는데, 크기가 큰 얼음 분자는 스핀의 세차 주파수보다 진동수가 낮아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고, 크기가 작은 물 분자는 오히려 진동수가 높아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데 반해 지방 분자는 스핀의 세차 주파수와 진동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주위 격자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이완 시간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체를 구성하는 지방과 물의 이완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지방은 스핀과 세차 주파수가 일치하여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여 쉽게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 상태, 즉 종축 방향으로 회복되는 T1 이완 시간이 빠른 것이고, 물은 세차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아 에너지를 느리게 전달하여 쉽게 방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 상태인 종축 방향으로 회복되는 T1의 이완 시간이 느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완 시간에 따른 조직의 대조도는 T1 이완 시간이 빠른 조직은 XY 평면에 눕혀 신호 강도를 결정하는 종자와의 양을 많이 가져가 첫 번째 RF 펄스 후 두 번째 RF 펄스일 때 생성되는 횡자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신호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느린 조직은 횡자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신호가 약하게 나타나 둘 사이에 컨트라스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T1 강조 영상에서 지방이 밝게 보이고 물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MRI는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코일이 무조건 XY 평면에 있기 때문에 MRI 신호는 횡자와의 양에 따라 결국은 좌우가 됩니다. 즉 횡자와의 양이 많아질수록 신호 강도가 세게 나오는데 지방은 T1 이완 시간이 빨라 첫 번째 RF 펄스 후 두 번째 RF 펄스 때 횡자와의 양을 많이 가져가니까 XY 평면에 있는 안테나에서 신호가 세게 검출이 돼서 영상이 밝게 나타나는 것이고 물은 이완 시간이 느려 첫 번째 RF 펄스 후 종자와의 회복이 느려 두 번째 RF 펄스 때 횡자와의 양을 적게 가져가니까 XY 평면에 있는 안테나에 신호가 약하게 검출되어 영상이 어둡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T1 강조 영상에서 지방이 밝게 보이는 이유는 스핀의 세차 주파수와 지방의 진동수가 일치하여 에너지 전달이 빨라 이완 시간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90도 RF 펄스 때 횡자의 양이 많아 신호 강도가 강해져 T1 강조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물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물과 지방은 반대로 진동수가 스핀의 세차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아 에너지 전달이 느려 이완 시간이 느리게 되고 이는 다음 RF 펄스 때 횡자의 양을 적게 가져가 신호 강도가 약해져 영상에서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직의 T1 이완 시간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제일 길고 지방이 제일 짧죠. 그래서 T1 강조 영상에서는 T1 타임이 제일 긴 벤트리클에 있는 물이 영상에서 어둡게 나타나는 것이고 T1 이완 시간이 가장 짧은 껍데기, 표피죠. 표피의 지방이 가장 밝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T1 강조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TR과 TE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정답은 TR도 짧게, TE도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T1 강조 영상을 얻기 위해 TR과 TE를 짧게 선택을 해야 하느냐? T1 강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이완을 소거시켜 T1 이완을 선택해야 하고요. 왜? MRI는 여러 가지 이완이 섞여 있는 강조 영상이니까. 두 번째는 영상에서 구조물들이 잘 보이게 조직 간의 T1 대조도를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왜? 모든 조직이 다 신호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그 영상은 영상 내 병소나 구조물을 구분할 수 없어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TR과 TE를 짧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TE를 짧게 하는 이유는 T1 강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선 첫째로 T2 이펙트를 소거시켜야 하는데 T2 이펙트를 소거시키기 위해서는 시그널 인텐시티 식에서 프로톤 텀은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T2 텀을 1로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지수의 분자인 T가 무한대로 작아지면 T2 텀은 결국은 1이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T1 강조 영상에서 T를 되도록이면 짧게 줘야 되는 이유, 즉 숏T로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T1 이펙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T2 이펙트를 소거시켜야 하는데 T2 이펙트를 소거시키기 위해서는 T2 텀을 1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럼 TR은 왜 짧게 주느냐? 그런데 T2 이펙트가 소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적절한 대조도의 T1 강조 영상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완은 순간적으로 딱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익스포넨셜 커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영상은 이 커브를 전부 반영해 영상을 얻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는 시점,
그러니까 T1 컨트라스트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TR인 것이죠. 그럼 TR은 왜 짧게 주느냐? Very short TR의 경우는 신호를 형성하는 종자화가 다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조도 및 신호 강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롱 TR의 경우는 종자화가 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신호 강도는 높지만 두 물질의 대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숏 TR의 경우는 각 조직의 이완 시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적절한 대조도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T1 강조 영상에서 숏 TR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TR에 따른 T1 컨트라스트의 변화를 보여주는 실제 영상인데 T를 짧게 고정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숏 TR에서 롱 TR로 갈수록 TR이 길어질수록 FAT과 CSF의 대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1 강조 영상에서 T1 대조도는 TR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T1 강조 영상에서 최적의 T1 컨트라스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컨트라스트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숏 TR과 T2 이펙트를 소거시킬 수 있는 숏 T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